워해머 3안의 어둡고 암울한 은하계에서는 오직 전쟁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이따금씩 피어나는 기이한 동맹과 우정이 돋보이는 법이지요. 네크론 사우테크 왕조의 파이론인 이모테크는 전략의 천재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같은 왕조에 그와 비견되는 또 다른 네크론이 있으니 투몰드 기드림의 군주인 잔드레크입니다. 잔드레크의 전략적 천재성과 군사력은 왕조의 군주인 이모테크와 비견될 정도이지만 그의 왕조와 고대 율법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기에 이모테크도 딱히 그를 경계하지 않지요. 사실 이모테크가 그를 경계하고 염려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잔드레크의 정신이 쇠락하여 현재를 과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태초의 고대에 그는 수많은 별들을 정복한 천재적인 장군이자 지략가였으나 동명각성 도중에 문제가 일어나 여전히 자신을 네크론티르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잊혀진 피와 살의 시대의 과거 속 영광과 명예에 머무르고 있기에 아직도 과거의 영광적인 승리와 불굴의 용기를 찬양하며 고대 전쟁 율법을 준수하죠. 그의 시선에는 인간과 엘다, 오크가 네크론티르 왕조의 분열주의자들로 보이고 타이라니드조차도 적 장군들이 풀어놓은 전쟁용 짐승들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는 무의미한 고대의 식사해법을 준수하여 음식 감별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 율법에 따라 적 사령관들을 존중하여 명예로운 포로들로 존중하고 대우하지요. 사실상 정신이 흐려진 상태이기에 다수의 네크론들이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가 무사한 건 그의 최측근이자 충복인 바가드 오바이런이 지켜주는 덕분입니다. 잔드레크가 모든 것을 옛 이전의 시대로 인지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오바이런은 불멸의 육신으로 불변의 충성심을 유지하며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만족스러운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전투를 개시하기 전 쓸모없는 고대 율법을 나열하거나 혹은 인간 따위에게 공정한 대결을 신청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바이런은 이제 자신들이 피와 살 대신에 불멸의 강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고대의 찬란했던 과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잔드레크에게 현실을 알려주려는 시도는 이미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새겨진 정신의 병이 너무나도 깊다는 걸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옛 영광 이후 수많은 별과 행성들, 강대했던 고대 왕조들조차 쇠락한 지금까지도 그는 자신이 잔드레크를 처음 섬겼던 순간을 기억하며 불멸의 충성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비로했던 자신을 처음 거두어준 순간과 이제는 까마득한 고대 시절에 야마 행성에서 거둔 품격 없지만 영광스러웠던 그들의 첫 승리를 기억하며 주인을 지키고 있죠. 오바이런은 먼 고대 시절부터 전투 능력과 날카로운 촉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오늘날에는 특히 공개 결투 방식으로 감히 주인을 노리는 귀족들을 처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드림 행성의 네크론 귀족들 대부분은 잔드레크의 고대 시절 영광 타령을 질색하면서도 오바이런이 두려워 감히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지요. 물론 수십 년마다 새로운 귀족이 기드림의 군주를 노리고 나타나긴 하지만 오바이런은 주인의 뒤편에서 조용히 그들을 제거하며 불멸의 헌신을 바치고 있지요. 지금도 먼 과거에서 살아가는 주인을 위해 불멸한 충성심으로 헌신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주인의 정신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지요. 대균열 이전 시대 네메소르 잔드레크는 타우령 행성 카노바르를 침공했습니다. 2주 만에 타우 방어자들을 전멸시키고 행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요. 이때 명예로운 퍼스트 파운딩 챕터들 중 하나인 화이트스카 챕터의 3중대장 코로사로 칸이 이끄는 반개 중대가 행성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타우 제국 대신 예측 못한 네크론들의 압도적인 가우스 화망이 쏟아지자 코로사로 칸의 화이트스카 스페이스 마린들은 시작부터 궁지에 몰렸지요. 탈출용 썬더호크들까지 격추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화이트스카 전사들은 바이크와 랜드스피더들을 활용한 게릴라 전투들로 네크론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죠. 결국 어떤 평원에서 화이트스카 전사들은 끝없는 네크론 물결에 완벽히 포위당하지만 볼트와 체인소드, 주먹으로 수많은 네크론 전사들을 박살내며 끝까지 맞서 싸웠죠. 치열한 전투 끝에 모든 전투 형제들이 죽고 코로사로 칸만이 남게 되었는데 수많은 부상으로 죽어가면서도 검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에 잔드레크는 감탄했죠. 잔드레크는 그의 용맹함과 기세를 높이 평가하며 정당한 포로로 사로잡았고
그때부터 칸의 참으로 기이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칸을 네크론티르 반란 귀족으로 여긴 잔드레크는 옛 귀족율법에 따라 그를 정중히 대접하고 아군으로 회유하려고 설득하면서 명예롭게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음식 만찬까지 열어주었는데 각종 음식들을 먹는 신용은 하지만 정작 하나도 먹지 못하는 네크론들의 기괴한 만찬회에 칸은 어이가 없어했죠. 만찬회에서 칸은 자신 말고도 다른 포로들이 수십 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우드는 물론 일릭 나이트 스피어라는 엘다 레인저도 포로로 잡혀있던 것이지요. 일릭 나이트 스피어는 크래프트월드 엘다들 사이에서 최고의 레인저들 중 한 명으로 웹웨이 통로들의 모든 구석까지 알고 있는 뛰어난 웹웨이 안내자로 명성이 높죠. 아무튼 스페이스 마린 칸과 타우드, 엘다 일릭은 종족과 소속 전부 달랐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은 똑같았기에 결국 한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포로들은 감시를 피해 폭동을 일으켜 감옥들에서 탈출했는데 네크론들의 반응이 느렸기에 탈출 시도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바이런이 네크론들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바이런은 이들이 언젠가 탈출을 시도하고 주인을 위협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오바이런에 의해 다수의 타우인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참살당하자 탈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칸과 일릭이 무자비한 오바이런의 앞을 가로막았죠. 엘다 레인저 일릭은 날렵한 움직임으로 오바이런에게 날카로운 저격을 쏟아부었으나 오바이런은 거대한 워사이드를 겨우 한 번만 휘둘러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순간 기회를 엿본 칸이 평야의 바람처럼 날렵하게 파워소드를 휘둘렀으나 오바이런의 강철 육신은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또한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칸은 무시무시한 공격에 지쳐갔고 오바이런의 검날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오바이런의 칼날이 칸의 파워머를 종이처럼 가르며 살 깊숙이 박혔죠. 오바이런이 최후의 일격을 전달하는 순간 몰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잔드레크가 오바이런의 이름을 부르며 처형을 멈추었습니다. 칸의 기술, 용기와 의리에 감탄한 잔드레크는 오바이런에게 그들을 놓아주라 명했습니다. 오바이런은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걸 잘 알았지만 주인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오바이런은 공격을 멈추었고 칸은 기절한 일릭을 질질 끌며 도망쳤습니다. 잔드레크는 의리 있는 칸의 모습에 감탄하며 그를 지표면까지 순순히 보내주었지요. 마침 타우 포로들이 일부 살아있었고 아직 작동 중인 타우 수송선도 한 대 있었기에 타우인들과 스페이스 마린, 엘다 하나가 모두 같이 탑승하는 기묘한 동승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기묘하고도 긴장 어린 순간이었고 특히 스페이스 마린인 포로서로 칸에게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을 죽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려준다면 언젠가 어느 전장에서 다시적으로 만나 인류를 위협할 것이고 그때라면 지금 죽이지 않은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칸은 함께 협력해서 탈출한 동맹이자 전우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존중했고 타오 생존자들과 레인저 일릭 또한 기적적이게도 칸과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리하여 탈출한 포로들은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타우들은 타우제 국령으로, 일릭은 크래프트 월드로, 칸은 초고리스 행성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챕터 모성으로 돌아온 칸은 복수의 서해 네메소르 잔드레크와 바가드 오바이런의 이름을 새기며 훗날 반드시 처형하리라 다짐했습니다.